여기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정치적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소통법이란 걸 하고 상상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총선이 이제 지금 90일도 남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총선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될까요? 물론 이제 후보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 전체의 공약, 그 다음에 이런 뒷받침 서포팅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희 이제 요번에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의 공약개발단의 단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정태욱 의원님 오늘 모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4년간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좀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시간을 저희들이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민부론 하셨을 때 공로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공약 쪽에 쓰실 대구시 이제 부시장도 하시고 이제 공지가 하시면서 어떤 이제 개발하고 이제 공약 개발하는 그쪽에 업무를 많이 하셨죠. 주로 그동안 어떤 업무를 많이 하셨나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이제 제가 30회 행정고시를 해가 바로 서울시 그리고 안전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근무하고 또 청와대에서 또 야간 2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맡은 업무들이 주로 기획 업무와 예산 업무와 총괄 업무 이런 것들이 많았고 실질적 현업부서 업무나 뭐 인사나 감사 같은 그런 소위 부서 관리 업무는 별로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획이나 예산이나 뭐 총무 이런 이제 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이제 기획 업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민부론 쪽에 이제 좀 공헌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민부론 쪽에 어떻게 좀 인벌브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민부론 자체를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정부가 국가주의에서 국가가 모든 걸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분배 정책도 국가가 하려고 그러고, 경제 성장도 기업이 하지 않고, 국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 해가지고 최저임금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현금 나눠줘가지고, 그게 유효수요를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이렇게 너무 국가주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성장은 생산이 있어야 되고 생산은 기업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영원 진리입니다. 그러듯이 이 민간 주도의 경제 그리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그중에 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경쟁력 강화 분과를 맡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이제 자료를 수합하고 하는데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쟁력 강화 분과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아주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아주 이제 좀 참신하고 좀 훌륭하다는 그런 이제 뭐 의견들이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들이 이제 4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국회에 등원하시고 초선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4년간 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어떤 좀 성과를 내셨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은. 성과라기보다 가장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지없이 자유우파가 분열하고 그리고 보수가 사실상 괴멸 상태로 갔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그리고 또 당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정책위원회 쪽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탄핵이라는 쓰나미 속에서 참 허우적거리는 그런 4년이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많은 기자들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도 언론이니까 봤을 때 중심을 좀 잡고 고군분투하셨다는 이제 인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좀 체구가 크지 않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 특히 이제 탄핵 직후에 이제 원내대변인 맡으셔가지고 이제 기자들 상대하시고 또 이제 논평 내시고 왔던 게 이제 좀 촌철살인의 이제 좀 것도 많았고 참 좋은 이제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그럼 지역은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소홀하지 않으시면서
지역에 좀 많은 이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좀 몇 개 들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국회에 있어야 되지만은 주말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 민원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들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지난 1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KTX만 646회를 탔습니다. 어이구, 646회. 아이고. 그러니까 지구를 4바퀴 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정말 같이 국회에서의 뭐 대여 투쟁이나 저 정책 개발과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해 오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둬왔고, 그것이 지금 약간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않냐. 우리 최소한 정태욱 의원은 뭐 꾀부리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런 평은 제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죄송한데 그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좀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 봐서는 좋아하는데 예. 좀 집요하다, 예. 열심히 한다, 이런 또 이제 평가도 받으시고 이제 꾀돌이다, 예. 또 이런 이제 좀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구를 4바퀴 반, 저희 썸네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썸네일에 이제 지구 4바퀴 반을 돌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뭐 아마 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하면은 646회가 근한 700회 넘어갈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뭐 거의 5바퀴 예, 가까이, 5바퀴 가까이. 5바퀴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길을 이제 다니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요번에 중책을 맡으셨어요. 예. 물론 이제 정책위와 같이 하셔야 되지만은 이제 기획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총선 이제 공약 개발단 예. 이제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예. 뭐 어떻게 이제 좀 어떤 마음가짐 자세나 어떤 이제 공약을 좀 해서 좀 차별화하게 돼요. 좀 먼저 이제 앞서서 저기 민주당의 와이파이 1호 공약 예.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와이파이 그것도 일종의 이미 그거는 우리 한국당이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역시 포퓰리즘 정당다운 그런 정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현금을 막 나눠주고 뭐를 공짜로 해주는 이 정부는 정말 나쁜 것이 국가가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탈원전도 국가 돈으로 하고, 또 뭐 복지정책도 저거 하고, 그 한일 관계의 나빠진 관계도 오로지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2017년에 집권했을 때하고 18년도는 우리 보수 정권에서 이 알토란 같이 쌓아놓는 재정 흑자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빚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 자그마치 60조 원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그렇죠.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일반 국민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DNA는 국가 예산 빚내가지고 국민들의 현금 나눠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게 사실 와이파이 망이 좀 넓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전문가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와이파이가 정면적으로 확산됐을 때 제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책을 하나로 사는 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태욱표 공약, 예. 좀 이제 요번에 좀 참신한 공약들 좀 몇 가지 있으십니까? 예를 저는 들어 맛배기만 좀 보여주시죠. 예, 제가 아직 그 당하고 충분히 상의 안 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우리 당에서 국민 성장 사다리, 성장 사다리. 그러니까 이 계층 이동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정시 확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정시를 한 70% 정도까지 확대한다라든지, 그다음 이제까지 이 반값 등록금이라 해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갔는데 저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무료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방 이제 균형 발전도 되고. 예. 그게 이제 워낙 지방 국립대도 이제 전국에 국립대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왜 10개 정도 저 거점 국립대학인지 저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당에서도 좀 논란이 아직까지 정책화 되지는 않았어요. 네. 제 생각인데 옛날 우리가 어리고 가난할 때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국가가 무료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되고 국가 발전이 이바지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신학교, 예, 최신학교. 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농협학교, 또 세무학교도 세무대학, 예. 그다음 뭐 또 삼군 사관학교, 예, 그렇죠.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시골에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 학교를 못 갈 사람들이 그 간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또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됐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 들어갈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본다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한 10개 정도를 전면 무료로 한다 해서 옛날에 우리 국가 경제가 비춰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작을 거예요. 그래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국립대학교만 들어가면은 훌륭하게 중산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번 공약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청와대를 혁파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과도한 대통령 권력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규모를 대통령 부속실 규모로 줄이고 내각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청와대가 너무나 내각에 대해서의 그립이 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각 부처가 패싱당하고 청와대에 뭐 몇 안 되는 그 아마추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모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를 혁파하고 또 내각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이 전제가 되든 안 되든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예, 당 정책은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청구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또 그걸 담당하셔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정태호 의원님께서 저희 이제 기자들 쪽에서도 이제 참 인기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요 페트 전국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달려드셔가지고 이제 여당에 이제 간담을 좀 서늘하게 좀 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 이걸 제가 좀 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자, 페트 사실 기소되셨잖아요. 예.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은 어떻게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페트 저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보임, 불법적인 사보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법정에서 제가 옹호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하고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설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 경제 보면은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이제 답답하고 지금 뭐 이제 아까 청와대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러다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이제 정말 좀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북을 이제 북갑이죠. 이제 우리 대구시 북갑 주민들한테 새 인사 겸 한번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원래 새해가 되면은 희망과 용기가 이래 솟는 덕담이 오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 설날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로 잡아가지고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예전과 같이 활기 있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길로 가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느냐, 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 자유한국당에 힘을 한번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설날 이 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태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당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 의원들이 적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적다를 불식시키는 이제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라고들 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이야기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요번 총선에서 꼭 이제 승리하셔가지고, 대구 경북가 이제 뿐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경제를 위해서. 자, 문제는 경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해답은 우리 정태욱 의원, 우리 이제 기획통, 그다음에 예산통 정태욱 의원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함께 일하는 이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